과거 뉴스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지 씨 한 주간 네. 잘 지내셨죠? 네, 너무 잘 지냈죠. 저는 요즘에 사실 많이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가 이제 건강 챙기기였는데 건강을 아주 열심히 챙기고 있어요. 산책도 그래요?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고 있네요. 저는 벌써 반은 잃었어요. 네. 주식을 했는데 반을 이룬 게 아니라 잃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또 목표했던 걸 이루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N이거든요. 오. 네, 제가 오늘 N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벌써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 좀 이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진혁 선배의 목표는 이 프로그램이 뜨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재석이 되겠다. 딱 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과거 속엔 또 어떤 소식이 있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를 살펴볼 텐데요. 4월 29일부터 함께 보시죠. 1992년 4월 29일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발단은 이날 있었던 재판 결과였는데요.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백인 경찰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격분한 흑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인 거주 지역과 흑인 밀집 지역 사이에 있는 한인타운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교민들 피해가 상당했겠네요. 그렇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까지 동원됐지만 당시 한인 상점 2,300여 곳 이상이 약탈과 방화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무법천지의 상황에서 교민들은 직접 총을 들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교민 청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태는 5월 3일에야 진정됐지만 53명의 사망자와 4,000명의 부상자 그리고 7억 5천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1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1년 4월 29일 세기의 결혼식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영국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이었는데요. 윌리엄 왕자는 영국의 유력한 왕위 계승 서열 2위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트 미들턴은 평민 출신으로 평민이 최초로 영국 왕실의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에 당시엔 현대판 신데렐라라는 애칭이 따라붙었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구체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도 교내 패션쇼에서였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케이트 미들턴이 패션쇼에서 입었던 옷이 4만 원 정도였는데 네. 그게 결혼식이 알려진 뒤에는 무려 1억 2천만 원에 팔렸다라는 굉장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4만 원짜리가 1억 2천만 원. 그렇죠. 예. 야, 몇 배야? 몇 배야 진짜로. 이른바 세기의 결혼식을 앞두고 일부 영국인들은 신랑 신부의 행렬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성당 앞길에 텐트를 치며 자리 잡기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왕자가 청혼할 때 어머니 다이애나 비의 유품인 블루 사파이어 반지를 케이트 미들턴에게 줬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유명세를 타면서 이 당시에 이 프로포즈를 할 때는 최상급 블루 사파이어. 네. 이렇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유행이 일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윌리엄의 어머니 다이애나 비의 장례가 치러진 곳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100년 가약을 맺었는데요. 현재 3명의 자녀를 두고 여전히 가정을 유지하며 묵묵히 영국 왕실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매년 4월 29일은 세계 춤의 날입니다. 1982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날인데요. 근대 발레를 확립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프랑스 무용가 장 조르주 노베르의 생일인 4월 29일을 기념하면서 제정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날 다양한 춤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4월 29일은 이것이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골프 없는 날입니다. 그래요? 네. 골프가 없는 날? 노 골프 데이 처음 들어보셨죠? 네. 골프장 건설로 인해 가중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1993년부터 매년 4월 29일을 노 골프 데이로 지정하고 기념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와, 이 날이 왜 지정이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정이 됐구나. 사실 뭐 골프장 만들려고 하면 네. 산을 밀거나 맞아요. 이렇게 이제 환경 파괴가 좀 있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4월 30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45년 4월 30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가 베를린이 연합군에 함락되기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45년 4월 24일 베를린은 노도처럼 밀려든 소련군에 의해 완전 포위됐는데요. 괴링 원수를 포함한 90만 명의 독일군이 포로가 되어 당시 독일 패망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망 하루 전 히틀러는 자신과 최후를 함께하기로 한 23세 연하의 연인 에바 브라운과 지역 판사 주관하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인 4월 30일 오후 3시 30분 히틀러와 그의 부인이 된 에바 브라운은 총통관저 지하 방공호에서 청산가리가 든 앰플을 입에 넣고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와 동시에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쐈는데요. 그렇게 유럽 제패의 야욕을 꿈꾸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희대의 악마 히틀러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897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전자기술. 1897년 4월 30일 전자의 발견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16세기 말부터 전기 현상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지만 19세기까지도 전기 현상은 여전히 미스터리한 영역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전기 현상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작 전기의 흐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전기 현상의 존재는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진공관에 높은 전압을 가했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어떤 선이 나와서 직진을 하다가 유리관에 부딪히면서 녹색빛을 내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녹색 형광선의 이름이 바로 음극선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유리벽에 부딪혀서 빛을 내는 걸 보고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실험 물리학자 조셉 존 톰슨은 연구 중 음극선 현상에 관심을 가졌고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그 결과 음극선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 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근거로 음극선은 마이너스를 띤 작은 미립자라는 것을 알아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4월 30일의 또 다른 소식을 살펴보면요. 1976년에는 내무부에서 매달 말일을 반상회의 날로 지정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상회를 권장했었나 보네요. 이렇게 네. 날짜까지 지정한 걸 보면.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반상회는요, 각 시도 조례에 따라서 매달 한 번씩 열렸는데요. 정부가 말일을 반상회 날로 지정했던 건 새마을 날이 매월 1일이었기 때문에 하루 전날 새마을 운동 관련 행정 지시사항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30일에는 빌럼 알렉산더르가 네덜란드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국왕 말고 직업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해요. 아니, 왕이 투잡이라고요? 네, 투잡. 바로 부캐가 바로 비행기 조종사였다고 하거든요. 2017년에 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동안 20여 년간 국민들 몰래 근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야, 아니 안내 방송할 때 네. 그 기장이면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국왕인데 어떻게 몰랐지? 이게 기장만 대표로 말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힌 필요는 없었대요. 부기장이셨나 보다. 네. 자, 그럼 5월 1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84년 5월 1일 서울대공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하루 방문객은 75만 명에 달했고 나흘 뒤 어린이날에는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100만 명이요? 100만 명이 모였으면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네. 얼마나 많은 숫자였냐면 네. 당시에 서울 인구가 950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찾은 거죠. 서울대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원을 창덕궁으로 복원하면서
그곳에 살던 동물 130종, 총 891마리가 이사간 새 집인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당시 창경원에 방문객이 늘자 궁궐의 훼손도 심해지게 됐고 새로운 동물을 들일 공간도 부족해져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자연 속 넓은 공간에 서울대공원이 새롭게 문을 열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할 장소로 찾았는데요. 이후 식물원과 미술관, 놀이동산까지 개장하면서 국민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195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52년 5월 1일, 일본에서 피해 메이데이라 불리는 노동자 유혈 진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노동자들은 해마다 도쿄 천왕궁 앞 광장에서 메이데이, 즉 노동절 행사를 치렀는데요. 그러나 1952년에는 천왕궁 앞 광장의 사용이 전격 금지됐고 이 때문에 노동자 시위대는 천왕궁 바깥들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대는 미국은 물러가라 라고 외치며 본래 노동절 대회장인 천왕궁 앞 광장으로 행진했는데요. 이때 갑자기 경찰이 시위대를 습격해 최루탄과 곤봉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노동자와 학생 등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1,20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구속하고 261명을 소유죄로 기소했는데요. 와, 체포된 숫자도 되게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망자가 2명이었지만 부상한 사람은 1,500명이 넘었어요. 와. 이뿐만 아니라 5월 1일에 또 다른 사건도 많았는데요. 2010년 5월 1일에는 상하이 세계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성과를 보면 192개국 7,380만 명의 누적 관람객을 유치를 해서 110조 원의 경제 효과와 63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박람회는 170년 동안 14개국에서 35회 열렸는데요. 앞으로 있을 2030년 세계 박람회에 우리나라 부산도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또 2005년 5월 1일에는 대한민국의 산악인이자 탐험가 박영석 대장이 북극점에 도달해 세계 최초로 탐험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탐험가 그랜드슬램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업적이거든요. 탐험가 그랜드슬램은 세계 7대륙의 최고봉 등정 네. 그리고 3극점 탐험을 마치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이걸 달성한 사람이 3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와. 자, 그런데 박영석 대장님은 201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되면서 여전히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5월 2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2011년 5월 2일) 9.11 테러 이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10년간의 끈질긴 추적의 결과였는데요.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닌 파키스탄의 수도에서 북쪽으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아보타바드 주택가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그의 시신도 극비리에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아니 어디 묻어주지 않고 왜 수장을 한 거죠? 이 시신을요, 특정 지역에 매장하게 되면 묘지가 나중에 알카에다 세력에게 알려져서 테러리스트들의 성지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어느 바다인지도 알려지지가 않았대요. 2001년 빈 라덴은 여객기를 납치해서 뉴욕과 워싱턴의 중심부를 공격하는 전대미문의 테러로 4,7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내 전 세계를 경악시켰는데요. 미국은 이날 빈 라덴 제거로 테러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이슬람 국가 등 새로운 테러 조직이 끊임없이 등장했고 지구촌은 테러의 악몽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986년으로 가볼까요? 1986년 5월 2일 올림픽대로가 개통됐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공항에 도착할 올림픽 참가 선수와 임원 그리고 관광객을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수송할 목적으로 건설됐는데요. 한강 남쪽 강변을 따라 강동구에서 행주대교까지 총 37km 구간으로 지금도 서울의 동서를 잇는 대표적인 도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전을 해서 그런지 네. 올림픽대로 하면
막힌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운전을 하지 않는 저에게도 그런 인식이 있어요. 88 서울올림픽 전후로 경제 특수를 맞으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서울시 도로 교통량이 포화 상태다 보니까 신호가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 올림픽대로 교통량이 몰리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당시 올림픽대로가 완공되면서 김포공항에서 올림픽 경기장까지의 주행 시간이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됐는데요. 또한 11개의 입체 교차 시설을 갖춰서 도심 교통난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72년 5월 2일에는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 극비 방문이 있었습니다. 1972년이면 남북 간의 그 대립이 첨예하던 시기잖아요. 네, 맞아요. 방문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만일을 대비해서 청산가리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 방북 이후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게 됐죠. 이게 남북이 자주적으로 평화롭게 통일하자라는 그 합의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1933년 5월 2일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네스호에 정체불명의 괴물이 있다는 첫 보도가 나온 날이기도 합니다. 진혁 씨도 괴물 그 네시 들어보셨죠? 전 좋아하죠. 네. 저 이런 미스터리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시는 그 목이 긴 공룡. 맞아요. 근데 그 과학적인 증거는 정말 희박한데요. 2003년에 영국의 방송 BBC 탐사팀이 600차례에 걸쳐서 음파 탐지 실험을 하고 위성 추적 장치를 이용해서 네스호를 수색을 했는데 네시의 존재는 탐지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5월 3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1981년 5월 3일) 오후 5시 25분 빈자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 수녀가 김포공항에 처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도착 당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의 영접을 받았는데요. 당시 그녀를 보기 위해 모여든 성직자와 신도, 취재진 등 환영 인파만 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와, 정말 뜨거운 취재 열기였네요. 맞아요. 자, 마중 나갔던 고 김수환 추기경이 보디가드로 나서야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한 신문에는 당시 기사로 보디가드 김추기경이라고 작성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요? 이렇게 테레사 수녀를 이렇게 데리고. 추기경님이. 사흘간의 방한 기간 동안 이어지는 기자회견과 대학 강연, 사회복지시설 희망원 방문 등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테레사 수녀는 따스한 미소를 잃지 않았는데요. 이후에도 그녀는 다시 한국을 찾아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1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5월 3일 한 방송사의 보도로 세간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침대 브랜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당시 침대에 함유된 음이온 파우더에는 환경부가 정한 실내 공기 라돈 기준의 3배가 넘는 620 베크렐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후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5월 15일 2차 조사 결과에서 해당 브랜드 침대 매트리스 일부 모델에서 라돈 피폭량이 기준치의 최대 9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이 매트리스가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수거 명령 행정 조치가 내려지면서 대대적인 수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의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919년에는 신흥 무관학교의 개교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만주와 간도 일대에 무장 항일 투쟁 초석이 됐던 곳이죠. 맞아요. 그 무장독립군의 신화죠. 규모가 근데 어느 정도였죠? 당시 한 기수에 600명 정도의 인원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1920년까지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그 규모가 커지니까 일제의 집중적인 견제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920년 이후에는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렇구나. 그리고 1984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첫 방한이 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에 이어서 교황까지 5월 3일에 방한을 하셨네요. 맞아요. 방한 당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대회와 한국의 순교성인
103위의 시성식을 집전했는데요. 교황이 바티칸 외부에서 순교인을 성인의 반열에 올리는 시성식을 거행한 경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5월 4일의 과거 속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1899년 5월 4일 서울 장안이 온통 술렁였습니다. 이날 오후 3시 동대문과 흥화문 사이로 전기를 먹는 수레가 기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전차의 첫 선이었습니다. 전차는 미국인 사업가 콜브란이 고종에게 건의하면서 설치가 허락됐는데요. 궁에서 출제액의 반을 부담하기로 하고 첫 구간은 동대문에서 흥화문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장안 한복판에서 시속 8km로 들어온 전차는 대중교통의 혁명을 몰고 왔는데요. 이 전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나 뭐 인력거 네. 이런 게 이제 교통수단이었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40인승 2칸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유리창도 있었고요. 또 내부는 방과 마루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있을 거 다 있네. 네. 좋은데요? 전차는 개통 후 보름 동안 점검을 마친 뒤 20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는데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땡땡땡땡 거리면서 운행한 전차는 어느 골목에서나 승객이 손만 들면 태워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7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0년 5월 4일 미국 오하이오주 켄트 대학에서 학생 4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1970년 초 미국 대학가는 반전운동으로 들끓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캄보디아 침공을 비난하며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에게 주 방위군들이 발포를 가했습니다. 10초 남짓한 짧은 시간에 60여 발의 실탄이 발사되자 남녀 학생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8명이 총상을 입었는데요. 아니 시위대한테 총을 쐈다니 뭐 시위대도 무장 시위대였나요? 충돌은 있었지만 그렇진 않았는데요. 주 방위군은 처음에 학생들이 돌을 던지며 저항하자 최루탄으로 쏴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최루가스가 주 방위군에게 불어오자 총검으로 시위대를 밀어붙이다 갑자기 발포한 거죠. 그리고 진혁 씨, 매년 5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4일은 5월 5일의 전날이죠. 그것도 맞는데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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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 4일은요, 스타워즈 데이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이 영화 속 명대사인 May the Force be with you가 May the Force, 즉 5월 4일과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2011년부터 팬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기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2015년부터 D사 주최의 행사도 개최되고 있다고 하네요. 스타워즈 그 명대사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좀 있는데 I'm your father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1959년 5월 4일은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드 1회가 열렸던 날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리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미 어워드는 1950년대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가 계획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1회 개최 이후 매년 봄 폭넓은 장르에서 총 43개 부문에 걸쳐서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전 그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그래미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1958년 에밀 벌리너가 발명한 축음기 그라모폰의 이름을 따서 그래미상으로 결정한 거라고 하네요. 그렇구나. 자, 그럼 5월 5일의 과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매년 5월 5일은 결의 앞날을 이어나갈 어린이들을 위해 제정한 어린이날인데요. 1973년 5월 5일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서울 광진구에 어린이 대공원이 개장했습니다. 개장 6일 만에 30만 명이 입장하며 관람객이 폭증하자 하루 5만 명 정원제를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이곳은 울창한 숲과 인공 연못, 물이 하늘 높이 쏘아지는 대형 분수대, 식물원, 동물원, 놀이동산까지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꿈에 그리던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상영하면 여기부터 또 꼭 들려야 한다 이런 꿈의 장소였죠. 그렇죠.
해마다 어린이날엔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고 서울시내 초중등학교는 물론 근교 지방 학교들에서도 봄, 가을 단골 소풍 장소로 이용할 만큼 인기가 높았는데요. 여전히 이곳은 자녀를 동반한 가족 나들이 장소로 청춘 남녀의 데이트 코스로 그리고 어르신들의 도심 속 쉼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5년 5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180여 평 규모의 지하 벙커가 발견됐습니다. 이 벙커는 1976년쯤 대통령 경호와 비상시 대피를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서울시가 여의도에 버스 환승센터를 세우려고 2005년 4월 측량 작업을 하다가 도로 밑에서 벙커를 발견한 겁니다. 발견 당시 벙커에는 분산된 3개의 출입구와 2개의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 소파 등이 있었는데요.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구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단순한 공동구로 생각해 시에서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있었다는 걸 정부 인사들도 몰랐던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공사를 맡았던 건설사 임원이 밝힌 바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같이 만든 거라고 해요. 근데 당시에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그 문서화된 공사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 알 수가 없었겠네요. 서울시는 2013년 이곳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했는데요. 그리고 2017년 10월 전시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개관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4년에는 20세기 천재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파이프를 든 소년이 미술 경매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인 9,300만 달러에 낙찰된 건데요. 수수료를 포함한 작품 가격은 무려 1억 416만 8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1,200억 원? 그렇죠. 그림 한 점에 맞아요. 1,200억 원. 와. 자, 파이프를 든 소녀는 파블로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인데요. 시적인 몽상과 우울, 청년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또 2008년 5월 5일에는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의 사망 소식이 있었는데요. 광복 이후 불신시대, 김약국의 딸들, 토지 등 여러 작품을 저술해 대한민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꼽히는 분이죠.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토지는 26년간 집필하셨던 그 대하 소설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필독도서라서 읽은 것도 있지만 우리 근대사를 더 와닿는 문장으로 만날 수 있었던 책이라서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으로 기억 남아 있네요. 맞아요. 이게 그 등장인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등장인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책도 나올 정도예요. 맞아요.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역사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야. 자, 오늘도 이렇게 신나게 네네.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라떼월드가 아니라 진짜로 롯데월드를 가야 합니다. 오,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바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롯데월드. 오. 미리 다 얘기해놓고. 네, 그때도 제 발음이 좀 문제가 있었나요? 아, 롯땡월드. 롯데월드라고 했어요. 네, 그쵸, 그쵸. 롯데월드. 바로 어린이날이잖아요. 곧 있으면. 맞아, 맞아. 네. 오이온 조용히의 날이네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우와. 약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진행할게요. 네. 사실 뭐 저희들은 사실 그 어린이날은 그냥 빨간 날이거나 뭐 조카 선물 사주는 날 정도인데 기수 형님은 조금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애가 둘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날은 기가 막히게 안 잊어버리고 미리 선물 리스트를 2주 전부터 알려줘요. 그렇구나. 아이들이요? 예, 예. 아, 난 이거 이게 사달라. 갖고 싶다더라. 요즘엔 이게 좋다더라. 이런 거를 아이들이 미리 알려주니까
더 사주기 싫은 거 있죠. 원래 선물이라는 건 내가 준비한 선물을 딱 받고 어머 막 깜짝 놀라야 맞아, 기분 맞아. 좋은 건데 이거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아빠 그러니까. 로봇 신상으로 사오세요. 예, 진짜. 이번엔 뭐 달라고 하던가요? 예? 이번에. 비싼 거요. 가전제품 같은 거. 가전제품을. 예, 이제 오락기 같은 거. 요즘 애기들이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예, 맞아요, 비싼 건 알아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부모님도 참 힘들 것 같은 게 정말 재밌는 데 놀러 가자니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자고 또 집에 있자니 또 너무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들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럴 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날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한 교육 전문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016년에 비해서 21년에는 선물 비용이 18% 늘어났다고 합니다. 야, 정말 많이 너무 많이 늘어났죠. 올라. 네. 그러니까. 부담돼. 맞아요. 그리고 반면에 어린이날의 계획은 과거에는 뭐 여행, 캠핑, 문화생활, 놀이공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에는 놀라지 마세요. 네.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아무 계획이 없다. 집에만 있고 싶다. 맞아. 이렇게 바뀌셨다고 해요. 핑계 삼기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야 나가면 큰일 난다. 선물이나 받고 집에 있어라. 그 선물이라도 비싼 거 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싸가지 없는 아이. 아니 뭐 어떤 아이가 부모님한테 아니, 아빠, 나들이 선물이나 비싼 거 줘 이래.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 그래서 나들이 아끼고 그걸로 사달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눈빛이 진짜 이거 나쁜 아들이네. 이거는 부모님이네. 지 근데 소영이처럼 이렇게 착한 아이는 너무 똑당해. 사실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비싼 선물도 좋지만 가족들과 함께 캠핑도 가고 그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막 이런 거 추억을 쌓고 싶은데. 소영 어린이 예. 어린이날 선물 받고 싶어요? 어린이날 선물 받고 싶어요. 우리 소영이가 받고 싶어했던 자 전자담배예요. 신난다. 이야. 자, 뭐 어쨌거나 1년 중에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바로 어린이날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뭐 이래도 한때는 다 어린이였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 자, 시절이 오늘은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동심을 되찾아볼까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선생님. 오리 병아리 하마. 야 역시 이걸 표현하다니. 이야, 잘한다 정말. 정말 선생 코미디언이다 정말로. 야, 빨리 좀 진행해요. 정신 잃었어요. 네. 자, 뉴스와 함께 만나보는 어린이날의 역사.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어린이날요? 김세빈 남친이랑 놀고 싶어요. 남친. 먹고 싶어요. 어머니가 사주신대요? 아니요, 죽어도 안 사주신대요. TV만 나오면 돼요. 학원 좀 끊고 싶어요. 학원 좀 너무요.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학원 그만 다니고 싶다고. 끊고 싶다고. 이야. 나 닮았다. 그나 우리들은 자라간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꼭 이렇게 부르더라.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이거 맞지? 자, 이렇게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어린이날.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하며 최초로 어린이날을 만든 분,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이죠. 어린이날이 처음 생긴 때는 1923년 5월 1일 천도교에서 소년운동을 하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라는 말을 창안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에 대한 인격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칭되는 젊은이, 늙은이에 대한 대칭어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셨고. 아니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럼 어린이들을 어린이로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 훈민정음에 어린이라는 말이 등장하긴 하는데요. 어리석다라는 의미였고 아이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게 1921년 일제강점기였는데요. 당시 아이들은 암울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농사일, 공장일 등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고 할 수 있죠. 어린이날 제정은 역사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날을 제정한 참 뜻은 또 있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음 세대인 어린이를 통해 민족 독립의 씨앗을 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총독부가 방정환 선생의 의도를 눈치채고 일일이 간섭하면서 어린이날도 순환을 겪었습니다. 어린이날까지. 3.1 만세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만세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어린이 만세만을 일본 경찰이 허락을 했고요. 어린이들의 만세는 허용을 했구나. 네. 그리고 이 처음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니라 네. 5월 1일이었다고 해요. 오. 당초 5월 1일인 기념일이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강제로 변경됐고 1937년 이후엔 아예 행사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순환을 겪었구나. 해방 이듬해인 1946년이 돼서야 대한민국 건국준비위원회가 5월 5일에 기념식을 하면서 어린이날을 되살렸습니다. 이 화면은 소년통화일보가 서울운동장에 마련한 기념 행사로 어린이를 위한 가정 행렬입니다. 늦게나마 그 어린이날이 살아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맞아요. 네. 우여곡절 끝에 5월 5일로 자리 잡게 된 어린이날은 점점 더 중요한 국가 기념일로 여겨지게 되는데요. 50년대 어린이날 행사장의 모습을 만나보시죠. 1950, 60년대 어린이날은 국가적 행사의 하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합동체조나 가장행렬을 했습니다. 제35회 어린이날 기념식이 5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식인데 어린이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저걸 준비하느라고. 단체로 고생한데. 네. 체조를 하네. 5월 푸른 하늘아래 우리들은 살한다는 어린이날의 노랫소리가 맑은 하늘에 퍼지올랐으며 씩씩한 몸을 자랑하는 합동체조와 아름다운 합동무용은 만장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네, 야, 저 때부터 웅변 실력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혹시 웅변학원 본 적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유행이었는데 다녀보진 않았어요. 아, 본 적 없죠? 네. 웅변학원이라고 이연서 힘차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외칩니다. 이걸 배우려고 한 달에 10,000원씩 갖다 줬다는 게 신기했었어요. 만 얼마? 직접 배우신 거네요, 그러면? 잠깐 그래서 다녀봤는데 이걸로 결국 군대에서 한번 군인 반공 웅변대에 나가서 휴가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서울대 나오는 학생을 제치고 필요 없어요. 연기였습니다. 네. 이야. 피열사. 와, 이거 굉장한 에너지가 그러니까요. 들어간대. 네, 엄청 예. 네. 자, 그렇게 기억을 해보면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대회가 뭐 열렸던 것 네. 같아요. 뭐 웅변대회, 그림대회, 동요대회, 뭐 예쁜 어린이 대회,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사생대회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대회 나가셔가지고 수상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전국 소년소녀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저기 이제 잠실 운동장에 가가지고 대표로 학교로 뽑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동상 받았습니다. 네. 저도 글짓기 나가가지고 전 장려상. 장려상. 갑자기 여기 동상 장려상. 저도 그런 대회 나갔는데 네. 저는 아예 떨어졌거든요. 글씨를 너무 못 쓴다고 진짜요? 선생님께서 이건 아예 평가를 못 받는다고 하면서 빼셨어요. 왜? 저 그게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잘생긴 사람이 글씨까지 잘 쓸 필요가 없어서 그래. 맞아요. 필요해야지. 기분 좋아졌어. 단순해. 자, 그런 대회에서 내 아이가 입상을 하면 부모님들 어깨가 또 한껏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5, 60년대에는 이 대회에서 자녀가 1등을 하면 부모님들의 이 자녀 부심이 한껏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궁금하다. 과연 어떤 대회였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량아 표창. 금년도 우량아 표창식이 5월 15일 덕수궁 뒷뜰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지금 저게 개최를 하는 거야. 누가 봐도 튼튼해 보인다. 그러게. 이 친구 같은데? 우량아 표창을 사든 어린이의 어머니들은 손님들의 축사를 들으며 기쁨에 벅차 있었습니다. 저 때는 아이를 우량아로 잘 키우면 대통령 표창을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옛날에는 먹을 것도 귀하다 보니까 그 포동포동 그 건강한 아이의 모습이 사실 드물었어요. 그쵸.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분유 자체가 너무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들들은 꼭 돌사진을 누드로 찍고 그랬어요. 이게 몸이 좋은 친구들. 우량아 보일 수 있게. 왜냐하면 그냥 이거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사진관에 다 걸렸는데 맞아. 그냥 쩍벌 딱 하고 그냥 싹 다 먹고 금반지만 몇 개 끼고 있는 거야. 금반지. 그렇지. 금반지 끼고 금반지. 이렇게 이러고 아이의 인권은 누가 책임질까요? 누가?
그 아이가 커서 자기 동네 모든 걸 다 먹고 이러고 있다니까. 너구나 이러고 다 지나갈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요즘은 이렇게 찾아보기 사실 힘든 대회인데 우량아 대회 같은 것들은 시대별로 건강한 어린이들을 판단하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게 재밌죠. 네. 자, 지금은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모두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를 가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또 회사를 가고. 맞아.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무슨 어린이날이야? 그냥 허구한 날이지. 아니, 허구한 날, 똑같은 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1975년부터는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네.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던 75년 어린이날의 풍경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5월은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공휴일로 지정돼 처음 맞이한 제53회 어린이날에는 서울 창경원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푸짐한 어린이 잔치가 알차게 베풀어졌습니다. 지금 저게 뭐 하고 계시나요? 공휴일로 제정됐다고 저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네요. 아, 어린이들 모아놓고 이 잔치를 벌이는 거구나. 새싹회, 색동회, YWCA 등 여러 단체들은 어린이를 위한 가족놀이 잔치를 벌였고 고아들을 위한 위안잔치가 여기저기서 베풀어졌으며 부산시는 이날 하루를 술 없는 날로 정해 어른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날을 온 가족이 즐길 만한 여유도 없었겠죠. 네. 이후 점차 경제가 살아나면서 어린이날은 가족과 함께 즐기는 날로 변해갑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날 선물을 주는 문화는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어린이날이 만들어지던 해 신문에 사정에 따라 장난감이나 그림책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된 걸로 보면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날 선물은 빠질 수 없는 이벤트입니다. 야, 1920년대부터 어린이날 선물을 줬다고 하니까 아, 근데 왜 나는 어렸을 때 제대로 받은 게 없지? 조선시대라 그랬나? 그때 네가 옆에 있었을걸? 네, 그랬을 수도 있겠다. 스포츠 용품들을 갖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정도 돼서는 뭐 마이마이나 뭐 카세트 이런 상품들. 마이마이. 크레파스 색깔 많은 거 정말 갖고 싶었는데 형제가 저희 많거든요. 근데 언니나 오빠가 위에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눈치 조금 보이죠. 뭐 갖고 싶은 거 사달라고 하기. 맞아요. 옛날에 크레파스 정말 귀했어요. 그리고 뭐 받아봐야 12색. 그래서 최소한 24색 받으면 진짜 큰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배님은 옛날 돌에다가 이제 숯으로 막 그림 그리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너도 그때 옆에서 그 화선지 잡아줬잖아요. 뭐 갈면서 이렇게. 아, 당했다. 이렇게 갈면서. 시대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받고 싶은 선물은 함께 변해왔습니다. 70년대에는 종합 과자 선물 세트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선물 세트는 다른 선물 종류와는 달리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 저거 과자 선물 세트 받으면 행복한데. 와, 여러 개가 다 들어있네? 그럼 저게 최고의 선물이었지. 80년대에 들어서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가 90년대를 넘어서면서 게임기나 컴퓨터 같은 값비싼 전자제품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야. 신나고 다양한 게임. 안녕, 콤보이야. 아빠 나하고 통하는 데가 있어. 새로 나온 게임도 아주 많아요. 사랑이 담긴 선물? 새로 나온 미니 콤보.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저 때 게임기 하나 있잖아요. 그 친구는 인기 스타가 되는 거야. 아, 그치. 그 집에 다 놀러 가. 애들이 무슨 사탕 하나씩 들고 가고 과자 하나씩 들고 가고 고구마도 갖고 오는 애들 있고 막. 그러면서 진짜로 그거 한번 해보려고. 싶어가지고. 아, 정말로. 그 슈퍼마리오 한번 하려고. 빠밤빰 빠밤빰 빰. 맞아요. 뿌잉 이거 있었잖아. 맞아. 야, 80년대에는 진짜 저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랬구나. 저도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임팩이 큰 선물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요? 자, 요즘 어린이들의 워너비 선물은 뭔지 볼까요? 장난감을 들었다 내렸다. 어떤 선물이 좋을까? 이리저리 고민에 빠집니다. 엄마 아빠들이 어린이날 선물로 가장 먼저 꼽는 것. 뭐니 해도 장난감입니다. 곧 어린이날 다가와서 아이가 이제 장난감을 고를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장난감도 고르고 어떤 캐릭터가 나와 있는지 보고 싶어서 같이 마트에 왔어요.
아이들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압도적으로 장난감이었고 다음으로는 옷과 신발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명 애니메이션과 영화 속 캐릭터를 활용한 장난감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선 서너 배 웃돈이부터 거래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네. 저런 데 같이 갔을 때 아이가 뭘 딱 손이 가릴 것 같으면 두근두근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비싼 쪽 코너가 있고 이게 좀 애를 유인하죠. 이렇게 소몰이 하듯이. 그래서- 이거 다 공감이에요. 안 그래요? 아빠들? 그래서 비싼 장난감들이 대체로 아래쪽에 진열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보라고. 눈 높이가 맞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날 5월 5일은 무조건 목마 태워 다녀요. 그래서 맨 이날 아빠 휴지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꿀팁이네. 난 올해 어린이날 그거 빌려놨잖아. 키다리 아저씨. 알죠? 키다리 아저씨 빌려서 와, 이거 꿀팁이다. 네. 풍선 불어줄 거야. 어린이날 선물은 여전히 TV 캐릭터 왕국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흥행 여파로 인하여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상승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맞아. 저거 이거 한단 말이에요. 엔드게임에서. 네. 그래서 이 타노스 장갑 그 장난감이 엄청 맞아요. 많이 팔렸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놓고서 아빠한테 싸가지 없이 이렇게 하고 아빠한테 용 던져라! 이러면서 엄마 사라져라! 그렇게. 자, 이렇게 보니까 시대별 어린이날 선물 유형도 많이 달라졌네요. 저는 돌이켜보면 그 게임기 있잖아요. 닌텐땡. 그게 너무 가지고 싶어서 이제 어린이날 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보실 때 뭐 빨래도 개고. 그러면 하면서 이제 혼자말을 하는 거죠. 아, 닌텐땡 가지고 싶다. 빨간색 말고 흰색. 뭐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약간 진짜 고름 짜는 스타일. 제일 버거운 상대 알죠? 그치. 한숨 쉬면서 부모님 앞에서. 그래놓고 그때 그 닌텐땡을 사준 부모님 찾아가지도 않고 3개월 동안. 지금 집에 3개월 동안 안 내려갔대요. 괜히 공항이나 가고. 네, 곧 찾아뵙겠습니다, 부모님. 네. 파일럿 남자친구하고요. 아니 근데 또 어릴 때는 이제 선물도 많이 받아봤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친구의 어머니랑 이렇게 다 같이 해가지고 박물관을 한번 갔었어요.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이렇게 찾아가서 처음에는 막 선물로 받고 싶고 이랬는데 막상 거기에 가서 제가 이렇게 봤던 그런 장면들이 다 하나하나 생생히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서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값진 선물 받았네요. 값진 선물이죠. 맞아요. 시대를 불문하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가족과 함께 만드는 추억이 아닐까 하는데요. 90년대 어린이날을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을 과거 뉴스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저거 뒤집기다. 맞죠? 마지막에 많이 맞아요. 있는 쪽이 이기는 거죠? 나르는 연만큼이나 아이들의 마음도 급으로 오릅니다. 아빠 품에 안겨 연을 띄워보는 아이의 얼굴엔 해맑은 웃음이 떠날 줄 모릅니다. 오랜만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들이 나온 아이들. 어린이날이 너무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 때는 사실 선물 받는 것보다 엄마 아빠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은 선물이죠. 맞아요. 저렇게 같이 놀면 아이들도 즐겁지만 아빠들도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힘들지만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가끔 한 번씩 나가잖아요. 네. 많이 못 놀아주지만 가끔 나가면 그게 그렇게 뿌듯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 또. 아이와 추억을 쌓았다라는 그거 하나에 되게 뿌듯해요. 매일매일 일하는데 뭐 매일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오늘 애기랑 여기 나오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우리 딸 너무 그냥 잘 열심히 놀아줘서 너무 행복합니다. 신이 난 아이들은 놀이기구도 타보고 아빠랑 재미난 놀이도 볼 수 있는 날이 더욱 많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1년에 어린이날이 얼마나 많았으면 좋겠어? 100개 넘었으면 좋겠어요. 100개. 소원대로 해주면 좋겠어요. 5월의 화창한 햇살 아래 새싹들의 푸르름으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보기만 봐도 기분이 같이 좋아지는 웃음이다. 네. 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나와서 그저 즐겁게만 하루를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나가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 집 나오니까 고생이다. 맞아. 네. 이 녹록지 않은 그 어린이날의 현실 모습도 한번 만나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봐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동산을 찾았지만 진입로부터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아이고. 야, 보자마자 못 나가. 미처 뛰어놀기도 전에 승용차에서 지쳐버립니다.
아이고 어린이날인데 놀러 왔는데 주차할 데도 없고 하루 종일 차 헤매다가 집에 그냥 가네요. 나 아빠는 좋아하죠. 약간 그냥 가네요. 집에 그냥 가네요. 신나게 놀아보고 싶지만 놀이시설마다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아이고야. 참고 기다려보지만 시간이 흘러도 줄은 줄어들 줄 몰라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너무 괜히 온 것 같고 어린이랑 즐거운 것도 아니고. 아이고. 어린이들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생스런 나들이길인 줄 알고 나왔기에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합니다. 연일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모이는 세계 꽃 박람회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야, 이게 꽃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 구경하러 왔네요. 그러니까요.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은 되는데 뭐 놀러 갈 데가 특별히 없잖아요. 한강시민공원 등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 곳의 주변 도로는 몰려드는 자가용 차량들로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진짜 정말 이런 거 보면 어린아이는 어디 특별한 데를 가는 것보다 집에서 진짜 치킨 한 마리에 너 뭐 먹고 싶어? 피자도 시켜줘? 오케이. 딱 시켜놓고 딱 재밌는 만화 영화 비디오 테이프 틀어주면 아니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구나. 진짜 쪽이에요. 다시 보기 OTT 서비스로 네네네. 아이들 좋아하는 영화를 좀 틀어주면서 선물 개봉박도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좀 한가한 날 놀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차를 써가지고 아이들 올 때 현장 학습으로 해가지고. 평일에 가면 훨씬 여유 있게 놀 수 있긴 하잖아요. 5월 5일은 기념만 하고 5월 한 달 정도에 나눠서 다니면 좀 서로 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좋은 방법이네요. 약간 뭐 정책 제안하시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124번. 124번. 자,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도 집에 있기만 해도 답답한데 어린이날까지 집에서 보내자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팬데믹 이후에 달라진 어린이날의 풍경 만나보실까요? 궁금하네. 엄마 손 꼭 잡고 색색 풍선도 들었습니다. 푸른 하늘에 비눗방울을 날립니다. 저렇게 귀여워. 코로나19 때문에 집이나 그런 데서 일정된 시간만 밖에서 나와서 놀았었는데 휴일 맞아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나와서 노니까 너무 좋아요. 아이들은 신이 났는데 어른들은 마스크 나눠주느라 바쁩니다. 일주일에 이틀 유치원 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던 아이는 모처럼 바깥 공기를 실컷 마십니다.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다가도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공연도 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걱정은 되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서로 조심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 쓴 어린이날을 또 맞게 될지 지난해 5월 5일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요즘은 어린이들도 마스크를 더 잘 쓰고 이 안전 수칙까지도 다 잘 지키더라고요. 맞아요. 엄마는 아이 얼굴에 마스크를 2개나 씌우고도 불안합니다. 내년 어린이날에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해. 자, 이렇게 유튜브 사진관 이번 시간은 어린이날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저도 한때 어린이였지 않습니까? 그쵸. 소양 어린이이긴 했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정말 약간 좀 안타까워요. 맞아요. 마스크를 쓰고 뭔가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좀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지나가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우리 아이도 그렇거든요. 은재야, 은유야, 이번 어린이날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너희가 그랬지? 작년에 학교를 거의 반도 못 다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사귀기도 애매했고 뭔가 되게 친하게 지낼 수 없었는데 이제 곧 좋은 세상이 올 거니까 그때 마음껏 뛰놀고 다니렴. 화이팅, 너의 꿈을 응원할게. 너무 남의 집 아이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처럼 잘 지내렴. 너무 네, 이웃사촌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 같았어요. 너는 내 자식이란다.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세요. 사랑한다. 부끄러워해. 아빠들 원래 그래. 네. 아니, 전 사실 그 어린이 시절의 어떤 뭐 동심 이런 거보다도
제가 약간 나이를 먹었는지 저는 기수 형님이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같은 게 막 느껴지면서 조금 뭉클하게 됐었어요. 아저씨. 있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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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식이요? 이고 장가 가겠어. 소문이 사실이었네. 그러니까. 아유, 좀. 아직 없어요. 네. 자, 해맑은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운 어린이가 없는지 우리 사회가 더 세심히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추억은 유튜브 사진관이 지켜드릴 테니까요. 어린이들의 소중한 추억은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다 같이 만들어주자고요.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소영 어린이. 네네 동대님. 참새. 떼떼. 오리. 꼭꼭. 살모사. 살모사 같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오리. 끽끽. 병아리. 삐우삐우. 하마. 야, 역시 이걸 표현하다니. 야, 잘한다 정말. 정말 선생님 코미디언이다 정말로. 와.